꿈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 텐가? 내부 의도에게는 4가지 선택이 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잠에서 깨어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깨어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꿈에서 공격에 대항하거나 달아나는 것은 내부 의도의 원시적인 반응 방식이다. 공격을 받아 자신을 방어하거나 대항하면 일상적 모델을 따르는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과 얼추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일이 전개될 것이다. 당신의 의식 속에는 싸움은 이러저러한 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다. 예컨대 당신이 평소에 지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질 것이다. 당신의 꿈은 그 시나리오를 따라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일 것이다. 꿈속에서도 당신은 현실의 삶에서 늘 행동해오던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외부 의도를 동원하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저 말없이 적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의지력을 발동시켜 그가 스스로 파멸하거나 개구리로 변하도록 상상하면 된다. 이때 당신은 실제로 그를 개구리로 변신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는 것은 내부 의도가 하는 짓이다. 당신은 그가 변신하는 것을 상상한다. 달리 말해서 그와 같은 가능태가 실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내부 의도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허용하는 데까지만 발휘된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도록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허용하기만 한다면 영혼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외부 의도를 일으키고 그것이 선택된 시나리오를 실현시킨다. 보다시피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지력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내부 의도, 즉 당신의 의지는 오직 이 일치를 이루어내는 데에만 겨누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외부 의도는 의지력의 소산이 아니며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외부 의도가 나타나려면 당신에게 시나리오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게 하려면 깨어있는 의식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얻으려면 참여자로부터 관찰자로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역할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지 말고 이전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라. 단, 내면의 지켜보는 자는 언제나 깨어서 활동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배우 노릇을 하도록 자신을 빌려주지만 동시에 관객으로서 객석에 앉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초연하게 구경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켜보는 자는 언제나 배우에서 깨어있다. 그는 끼어들지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 수동적인 꿈에서는 관찰자는 없고 배우만 있다. 당신은 당신의 역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어서 상황을 밖으로부터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의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
내적, 외적 중요성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열쇠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를 항상 대기시키라.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은 당신이 깨어있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꿈속에서는 의식의 각성도가 낮고 그것이 꿈이 일어나는 이유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상황이 통째로 당신이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행동한다. 악몽에 시달릴 때 당신은 달아나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나리오는 당신의 것이지만 제작은 다른 감독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당신은 일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의지를 부리고 있고 당신은 희생자 역을 맡은 배우일 뿐이다. 문제에 빠졌을 때 바로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라. 예컨대 직장 동료가 당신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한다. 그것이 만일 당신에게 힘든 일이라면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스트레스일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즉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그건 힘들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낸단 말이야. 난 정말 하기 싫어. 난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이걸 해주지 않으면 등등 이것이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게임 속으로 말려든다. 당신은 펜듈럼의 소나기에 잡혔다. 혹은 바꿔 말해서 당신은 잠들었다. 이제 당신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어른의 소나기에 잡혀서 힘들고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작업실로 끌려간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인생 트랙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당신이 펜듈럼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최면을 걸어 힘든 게임 속으로 떠밀어 넣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의식 속에서 힘든 시나리오를 상영함으로써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외부 의도가 당신을 즉시 고생스러운 인생 트랙 위로 데려다 놓은 것이다. 이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두려움, 좌절감, 불만, 근심, 불안감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그것을 일으킨 것은 무엇인가? 중요성이다. 오로지 당신 자신이 그 게임의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게임 속으로 끌려 들어온 것, 잠에 빠져든 것이다. 그 게임 자체가 원래 중요하고 당신에게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외적 중요성과 내적 중요성을 겸비한 셈이다. 이제 눈을 돌려서 이 일이 전개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자. 누군가가 골치 아픈 일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다. 자신을 일깨워서 이렇게 말하라. 당신은 잠들어 있지 않으며 펜듈럼이 걸어오는 첫 수작이 당신에게 문제거리로 변하게 될지 어떨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조건만 더 갖추면 된다. 펜듈럼이 헛발질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마음먹는 것으로 선수를 치라. 누구도 어떤 일도 당신을 붙잡고 제멋대로 끌고 가게끔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거부하지도 말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듣고 있으라. 내면으로는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말해주는 편이 낫다. 이것이 관객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축구 코치가 축구 경기를 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연한 상태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가 골고루 미치고 사고가 명료함을 시사한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며 게임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만사가 멋지게 술술 풀려나가길 원할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나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걱정 말아라.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이 해결책은 코미디 인생 트랙 위에 있다. 이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려면 만사가 그런 식으로 풀려가는 것을 상상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된다. 이 방법을 실천해보면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도저히 믿기가 힘들 것이다. 최소한 당신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돼 버린다. 어쩌면 문제가 그저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아무튼 코미디 인생 트랙에는 어려운 문제란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은 외부 의도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의 방법을 쓰면 당신은 첫째 외부 의도가 당신을 회방하지 않도록, 둘째 외부 의도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게 만들 기회가 생기게끔 행동하게 될 것이다. 상황의 조건이 매우 어렵거나 당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당신의 승산이 극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자신의 인형을 부리는 자로 상상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해둬야겠다. 그런 태도는 균형을 흐트러 놓으며 자만심이나 타인에 대한 원한의 기미가 엿보였다가는 틀림없이 큰 코를 다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사를 절대적으로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꿈속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명심하라. 당신은 단지 선택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무엇을 변화시킬 권리는 없다. 깨어있는 의식은 통제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것이다. 통제력은
오직 부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대신 유쾌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 맞이하여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만 발휘되어야 한다. 당신의 시나리오를 세상에 강요하지 말라. 특정 가능태가 스스로 실현되게끔 세상이 허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라. 자신이 그 가능태를 가지게끔 허락하라.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라.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만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